사부작 꼼지락. 아, 사부작 꼼지락.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걸어가면 돼.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팔이 뒤를 쫓으면은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그 돈이 이윤이 있게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있어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하 선생이 장학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억울함을 후배들이 밟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병든 사람들의 돈을 받아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환 기자는 김장하 선생이 지원한 장학생 수는 1000명 이상이고 금액 또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나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것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생을 찾아온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생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생활비까지 포함한 학비를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김정하 선생은 40대에 설립한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 당시 땅과 건물 시세만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2021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재단을 해산하고 자녀재산을 몽땅 경상국립대에 기증했습니다. 진주의 언론인, 예술인,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회원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정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는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도 선생의 도움으로 개관했습니다. 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평운동이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죠. 선생은 한약업으로 벌어들인 돈 전부를 사회에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선생의 선행은 80세를 앞두고 있을 때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약당을 폐업한 선생은 1944년생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선생이 했던 일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으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줬으면 그만이지의 저자 김주환은 경남 도민일보에서 오랜 기자생활을 하고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이유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깊고 넓은 취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역사와 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자와 김정하 선생의 인연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자는 전교조 사태 때 단 한 명의 해직교사도 없었다고 알려진 사학 명문고등학교 이사장을 그만두고 학교 재산 전부를 기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사장인 김정하 선생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가지지 않은 분이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분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더 호기심이 일어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인터뷰는 무산되었지만 그때부터 김정하 선생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았습니다. 김주환 작가는 좋은 분들을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김장하라는 인물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라는 부제가 붙은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이 그 성과물입니다. 물론 선생으로부터 인터뷰나 취재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내쫓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무대 프로 한약방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신 것부터 취재는 시작되었습니다. 때마침 MBC 경남에서 김장하 선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요청이 와서 함께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자는 사부작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이 잠시라도 등장한 영상과 사진, 기록을 더듬었습니다. 김주환 작가는 취재하는 동안 얽힌 인연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연결되는 기쁨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돈도 주시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랬다고 하던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길을 따라가는 동안 은근하게 소나무 향이 퍼지는 숲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들국화와 장미, 산딸기, 아카시아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걷는 동안 호흡이 순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숲을 나서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큰 산이 보였습니다. 80세의 어른이 뒷모습을 보이며 사부작사부작 꼼지락꼼지락 가고 있었습니다. 책으로 뵙긴 했지만 큰 어른을 만났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은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은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버렸으면 미련 없이 버려야지. 줬으면 그만이지. 감사패 그거 뭐 하려고. 문화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몽땅 대학교에 기증하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하겠다고 선생을 초청한 것입니다. 선생은 못마땅했습니다. 줬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생색을 내는 행사를 하냐는 불만입니다. 저는 줬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책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제게 더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약방 폐업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이는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저는 선생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이 한사코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선생의 조건 없는 장학사업이 세상에 알려지면 판사, 대학 교수, 기업 대표가 된 저명인사들이 조명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평범한 일반인의 세상입니다. 선생의 진심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요즘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는 분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어른은 공부하는 어른입니다. 김장하 선생도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한문을 공부하면서 남명학에 심취했고 남명학 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학교의 남명학관을 건립했습니다. 선생은 90년대에 이메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천리안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썼습니다. 평평운동과 여성운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라는 기치를 내건 평평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고 호주제 폐지운동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행동으로 옮겨놨습니다. 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고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해보자는 그런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그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본 김장하 선생이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며 손잡아주는 사이로 사부작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부작 꼼지락 아, 사부작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걸어가면 돼. 계속 그리 사부작 하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